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동경주 대책위원회가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 보상 가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최종 결정하면서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양남면 협의회는 이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경주 대책위에서도 빠지겠다고 밝혔는데 한수원이 간포읍과 양북면만을 상대로 합의할 경우 과연 효력이 있을지 논란이 예상됩니다. 김형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경주 대책위원회는 월성원전 1호기 재가동에 대한 보상으로 한수원이 제시했던 1,310억 원의 가합의안을 수용하기로 어제 최종 결정했습니다. 양남면 주민들이 반대했지만 간포와 양북 2개 읍면이 찬성을 한 상태고 보상금을 3개 지역이 나눠 쓰는 조건으로 한수원과 합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양남면 발전협의회는 이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동경주 대책위원회에서 빠지고 더 이상은 협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날 참석했는 분명은 양남대책위원회 분명은 어떤 안이 도출된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우리가 동의할 수 없고 어쨌든 간에 양남은 조인식 자체도 우리가 거부할 겁니다. 경주 지역 시민단체들도 반발하고 있습니다. 원전에서 가장 가까운 양남면 주민들의 반대 의사는 철저히 무시되고 있다며 주민 수용성을 확보하지 않은 월성 1호기의 재가동은 불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잘못된 수용안을 거부하고 시민투표 나아가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할 때까지 열심히 투쟁할 것을 다짐합시다. 양남면 주민대표단도 오늘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항의 방문해 양남면 주민들을 배제한 보상 합의안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수원은 동경주 대책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1,310억 원의 재가동 보상안에 합의하겠다고 밝히고 다음 달 월성 1호기 재가동 절차에 본격적으로 돌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경주 대책위원회의 결정을 저희는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획 예방 정비가 지금 마무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재가동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수원과 동경주 대책위원회의 반쪽짜리 합의안이 과연 효력을 갖게 될지 월성 1호기 재가동을 둘러싼 논란은 앞으로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 뉴스 김혁일입니다. 경주 세계문화엑스포는 내일까지 경주 엑스포공원에서 제2회 국제학생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오는 8월 예정된 실크로드 경주 2015를 위한 프리마케팅 행사로 30여 개국 대사와 84개국 유학생들이 참여하는 문화 교류와 화합의 장으로 기획됐습니다. 특히 주한 외국 대사 등 외국인 참가자들이 불국사와 양동마을 등 대표적인 문화유산을 답사할 계획이어서 경주 홍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오늘 포항 홈구장에서 열린 K리그 클래식에서 대전 시티즌을 2대1로 이겨 리그 3위로 올라섰습니다. 포항은 전반전 대전 황인범의 선취골로 뒤지고 있었지만 후반 31분 박성호가 동점골을 넣으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렸고 이후 교체 투입된 이광혁이 후반 48분 극적인 결승골을 넣으며 승리했습니다. 최세윤 의병대장 기념사업회는 오늘 흥해읍 곡강사원과 북미질부성 일대에서 의병체험 행사를 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일반부와 학생부, 가족부 등으로 나눠 산악이동과 승마체험, 진지쌓기 등을 하며 의병 정신을 되새겼습니다. 기념사업회는 산남의진 3대 대장인 흥해 출신 최세윤 의병대장을 기리기 위해 지난해부터 체험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한동대학교는 학생들에게 도전적인 창업 정신을 길러주기 위해 오늘 제2회 한동 스타트업 경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해 11월에 열린 제1회 대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이번 대회는 한동대 재학생과 동문들의 신생 벤처기업 경진대회로 세상을 변화시킬 창조적이고 고성장이 가능한 기업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회에서 최종 선발된 수상자 5명에게는 미국 실리콘밸리 현지에서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며 현지 숙소 및 사무실도 제공됩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포항시 남구 대잠동 세천년대로에서 차량 오중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는 시내 방향으로 좌회전하던 1톤 포터 차량이 운전 부주의로 중앙선을 침범해
신호대기 중이던 승용차와 화물차 등 차량 넉 대를 잇따라 추돌하면서 발생했고 운전자 2명이 경상을 입었습니다. 경북 동해안은 내일 고기압의 영향으로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경주가 29도까지 올라 다소 무덥겠지만 포항과 영덕, 울진은 22에서 23도 분포로 선선한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전해상에 0.5에서 2m 높이로 일겠고 울릉도와 독도는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연안 침식에 대응하도록 연안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연안관리법 개정에 따라 해안에서 깎여나가 주변에 쌓이거나 하구를 통해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모래를 연안 유지에 적극 활용하며 매년 시행하는 바닷가 현황 조사 결과를 활용해 바닷가를 특성별로 분류해 관리번호를 매기는 등 바닷가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법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특히 바닷가 중에서 연안 재해 예방을 위한 완충 공간으로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바닷가는 완충 바닷가로 지정해 관리합니다. 교통체증이 심각한 포항시 양덕동에서 흥해를 연결하는 도로 일부가 확장됩니다. 포항시는 50억 원을 들여 기쁨의 교회에서 양덕 휴먼시아 사거리까지 1km 구간에 2차로를 더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6월부터 공사에 들어가 11월까지 마무리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포항교육지원청 앞에서 남송IC 구간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은 다음 달 한 달 동안 3대 기초고용질서에 대해 일제 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노동관계법 위반 소지가 많은 편의점과 커피 전문점, 제과 제빵 등 프랜차이즈 업종을 대상으로 체불임금 최소화, 최저임금 준수, 서면 근로계약 정착 등에 대해 이뤄집니다. 고용노동부는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 조치하고 시정 불응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 등 엄정 대처할 계획이며 특히 기간제나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 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농촌진흥청은 더운 날씨에도 재배가 가능한 상추 4개 품종을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해선 만추대 등 4개 신품종 상추는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함량이 높고 아삭한 식감을 가졌으며 수확량도 기존 품종보다 20% 많다고 농진청은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데스크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